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다우는 1.45, S&P 500은 2.4, 나스닥은 3.7 각각 내렸습니다. S&P는 아직 200일선 위에 올라서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S&P를 따라서 올라가길래 완벽하게 올라서 주기를 기대했지만 어제 하락 후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완벽하게 200일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수로 말씀드릴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면서 지수도 지수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동안 S&P가 끌어줘서 나스닥은 200일선까지 올려놨는데 그 이후에는 S&P도 계속 혼자 끌어올릴 수만은 없기에 나스닥도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페이팔의 하락 여파와 스퀘어도 많이 하락했고요. 오늘은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불안감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전체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증시를 끌어내린 부분 중 하나는 계속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원유는 90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OXY는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고요. XOM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000명의 미국 병력을 유럽에 파병하는 것을 승인했잖아요. 2,000명은 폴란드로 가고 기존의 1,000명은 루마니아로 이동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부분은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 나왔는데요. 감소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30만 명 정도 감소했는데요. 예상이 20만 명 증가였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만 27만 명 정도가 감소해서 오미크론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정점에서 조사한 거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내일 1월 비농업 일자리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1월 고용보고서는 연방정부가 발표하는 것이라 중요한데요. 월가의 예상 평균치는 15만 명 증가입니다. ADP 민간 고용은 취직을 하려는 사람들의 데이터이고요. 비농업 일자리는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의 데이터입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지속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하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긴 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관들이 개미를 죽이는 방법에서 지표로 설명을 드리고 QQQ의 예상 고점과 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370달러 부근이 중요한 저항선이 될 수 있고 그래프로는 363달러가 보이고 차트상은 360달러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캔들인데요. 고점이 370불 10센트 그리고 저점이 364불 29센트. 하지만 장외에서 360달러 부근에서 계속 맴도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주가 움직임을 만들면서 많은 개민들의 옵션, 콜과 풋을 죽였습니다. 그럼 내일도 예측을 해보죠. 우선 횡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이유는 아직까지는 어닝이 좋았던 종목들이 그날과 다음 날엔 반응을 해주었지만 꾸준하게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QQQ 2월 4일 만기입니다. 지금 QQQ의 주가는 대략 360달러 부근, 이 제일 긴 부분이 360달러 풋, 그러니까 하락 배팅이고요. 그럼 오늘 상승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이 물량들은 꽤나 덜어질 테고요. 이 부분은 365달러 콜과 풋인데요.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풋은 죽일 테고 콜은 살아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달러 위에서 맴돌기만 한다면 아래의 풋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마감까지 해서 360달러 풋에 물량이 소화가 됐다면 하락시 차트상으로는 대략 355달러까지는 하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2월 7일 만기입니다. 360달러 풋과 361 콜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선 오늘 장 마감까지 해서
역시 360달러의 풋에 물량이 소화가 되었다면 361달러 콜을 살려둘 필요가 없기에 어느 정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상단은 361 부근이 되지 않을까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내일이면 바뀌는데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젠 구글도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좋은 어닝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주가 상승을 못 해주고 있어서 지수도 움직임의 폭이 크지 않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데드캣 바운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죽음 반등이죠. 어떻게 보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저희 같은 개미들의 매수세는 많이 보이지 않고 기관들이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막 내려가면 막 끌어올리고 또 죽일 듯 내리고 막 끌어올렸다가 막 내렸다가 막 끌어올리고 마치 개미를 터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개미들의 매수세로는 나오기 힘든 움직임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개미들은 매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려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다시 하락할 것 같아서 매수하기가 힘든데요. 그런 상황에서 막 끌어올리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상황이 오면 기관들은 슬슬 기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넷플릭스는 화요일에 상승시킨 거 수요일에 하루 만에 다 빼버렸고요. 테슬라는 상승으로 돌아서나 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은 어닝이 좋게 나왔지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구글 이틀 연속 긴 음봉을 출현시켰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고 있고요. 페이팔, 페이스북만 봐도 알겠죠. 지금 미국 증시는 정말 이상한 주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저렇게 높은 주가의 종목이 기업 실적으로 인해 크게 움직인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개미 매수세로는 움직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는 개파락 시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기관들은 물량을 계속 홀드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도 물량을 내놔야 하므로 이것으로 인해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기술적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는 모습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막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관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를 시작한다면 조금의 추가적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에 비중을 두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증시의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아마존은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갭하락, 내일은 갭상승 말하면서도 웃음이 나네요. 그래도 우선 상승을 해줘서 기쁜 마음이고요. 회원방에서는 아마존 콜옵션을 들어가서 내일은 많은 분들이 큰 수익할 거라 기분도 좋습니다. 요즘 증시에 어울리는 말일 듯 해서 오랜만에 해드립니다. 내 주식이 올라야 다른 사람의 주식이 오르고 다른 사람의 주식이 올라야 내 주식이 오른다. 내 주식만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말씀드린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주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인데요. 상승마감을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